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 지세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연말 연초에 그 병원의 절세에 관련해서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아보자 이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려는 병원들도 많았고, 이제 병원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영업력을 좀 확보하고 싶은 우리 의료기기 업체나 설비업체, 소모품 공급업체들, 뭐 MSO 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뭐 치과기공소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병원과 조금 더 우호적이고 로열티 높은 어떤 거래 관계를 좀 만들고 싶어서 병원들한테 어떤 유인을 좀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벤처 법인을 만들고 원장님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소득공제를 좀 제공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나 문의들이 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병원 관련된 사업자를 하나 내서 그 법인이 벤처를 받고 우리가 그 법인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이제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 이런 문의를 주시는 병의원 원장님들도 이제 상당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병의원 사업자들이 왜 이렇게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합리적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영상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네, 병의원의 절세에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병의원의 절세 플랜이라고 해서 달아줬던 솔루션들은 대부분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소득세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번 돈, 총 소득에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생성되고 거기서 각종 공제감면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오는데요. 직관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입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속칭 이제 경비 가공하는 방식들, 혹은 적합한 경비가 아니면 그냥 경비로 다 때려 박는 방식들, 혹은 매출을 누락한다거나, 혹은 매출을 임의로 이제 매출 발생 시점이 당해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으로 그 매출 발생 시점을 신고를 지연해서 이렇게 수익 금액을 줄이는 방식들을 현실에서는 많이 시도하고 계신데 사실은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수입이나 지출을 비용을 손대는 방식들은 다 불법이고, 과세관청에서도 이 내용들을 모르지 않아요. 병원들이 과세관청에 타겟이 된다는 건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이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금 부담이 원칙 크기 때문에 또 이런 경비 가공이나 매출 누락이라는 게 너무 직관적으로 우리 이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효과가 직관적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들 시도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작년에 고소득자들, 병의원뿐 아니라 많은 고소득자들이 뭐 미술품 렌탈료를 비용 처리했다거나, 적격하지 않은 경비들을 경비 처리했다거나, 뭐 혹은 인건비를 가공했다거나 등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소득세 신고를 사후 검증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비 가공 플랜들은 거의 다 이제 실효성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에 정말 많이 세무조사 받으시고 사후 검증 자료로 제출하시고 하면서 고초를 겪으신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나 비용을 임의로 가공하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시면 결국은 뭐 여기 소득공제랑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병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중소기업 대상 세액공제 감면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세액공제 감면 역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공제 감면이 발생하면 사후 검증을 하는 게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연구소죠. 병의원들이 연구소 설립해서 연구력 개발비로 세액공제 받았다가 사후 검증해서 이렇게 과태료까지 추진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그 고급 의료인들을 뽑아놓고 겸업 경직 없이 원장님들이, 간호사들이 다 연구활동만 한다라는 논리가 쉽게 설득되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제공되는 세액공제 감면 혜택도 우리 병원들 입장에서는 사후 검증에서 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 검증 이슈가 좀 덜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소득공제 항목들이죠. 이 소득공제 항목이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기껏해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게
종합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면을 갖고 있다 보니 고소득자들이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절세 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수입이나 비용을 각오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우리 절세 대안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안전한 절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것처럼 그냥 단순히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이제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70%,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단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득공제,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절세 플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 대부분이 소액인 경우가 많은 데 비해서 종합소득의 50%까지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된다는 게 임팩트 있는 소득공제 절세 효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벤처 투자를 활용한 소득공제가 실제로 이것도 이제 사후감정이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워낙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 투자했으니까 소득공제 받으세요 하고 절대 안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게 임팩트가 크다라는 거는 과세관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로 그 투자들이 투자인지 이 얘기 뭐냐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얘기하는 투자의 개념에 부합해야 돼요.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년 이상 투자한다고 해놓고선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해버리면 당연히 추징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유증자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추징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3년 이상이고 유증자가 아닌 투자인지를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사유 검증 할 수 있습니다. 해명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있고요. 그래서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큰 만큼 다만 그 기준이 다른 것들과 달리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유증자가 아니라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과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된다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임팩트 있는 절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를 활용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융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투자할 테니까 그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뭐 증권 설정 좀 합시다, 근저당 설정합시다, 안 돼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내용도 올해 좀 개정이 됐는데요. 예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1월 9일 전까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에 벤처기업에 한다. 그리고 투자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투자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24년 올해 1월 9일 이후 개정된 법에서는 투자란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 24년 1월 9일 개정이 됐는데요. 사실 개정된 이 전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 내용으로 볼게요. 투자란 다음 항목에 하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분명 여기
벤처투자 추천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 정의된 투자의 개념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조 1호 투자의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유한회사 또는 유한 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 중소벤처기업 불영역으로 정하는 지분 인수, 투자 금액의 상한 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의 체결,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의 체결, 그 밖에 감옥부터 마법까지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지하는 방식이나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비상장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하면은 사실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령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직접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시는 걸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투자의 방법이 좀 더 다채로워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주하는 벤처기업의 투자라는 개념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나 유한 책임회사의 출자 인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다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질권 설정을 한다거나 금저당권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융자의 성격을 가져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또 무슨 얘기냐면 거래 관계 상에 이런 소득공제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해놓고 이게 실제 과세 관점에서 항상 실제 과세 원칙으로 이제 우리 절세 대안들의 이렇게 검증의 칼날을 들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거래대금을 집행한 건지 투자를 한 건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과세 관점에서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병의원과 병의원의 협력업체들이 이런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려고 하면 거래 약정서에 이런 내용들을 담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될 소지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원안으로 돌아와서요. 결국은 이제 벤처 투자를 활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걸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융자가 아닌 순수 투자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만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절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투자기 때문에 원금을 지키지 못하면 소득공제 효과가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래 안정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등 우리 거래와 투자의 요인을 모두 갖춘 거래처와 벤처 투자를 논의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병의원과 병의원 거래 기업 협력 업체들이 이런 상생의 구조를 짜시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요. 병원에서 우리 그 병원에 1년에 소모품을 넣어주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과 거래하는 양이 한 2억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이 기업에 벤처 투자 5천만 원 했어요. 이 5천만 원을 이 기업이 안 갚으면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크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분한테 줄 돈이 2억인데 만약 5천만 원 안 준다라고 하면 나도 거래대금에서 5천만 원 빼고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래 구도로 충분히 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 믿을 수 있는 협력업체들이라고 하면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로 서로 간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제가 고소득자들이 왜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관심을 많이 갖나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신고를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한 30억 매출하셔서 20억 순이익으로 남기시면 그 50% 가까운 소득세를 매년 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소득세를 몇 천만 원씩 매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투자 효과로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도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 문을 닫기 전까지는 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협력업체, 거래업체의 실력이나 제품 등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도 하면서 벤처 투자까지 병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내가 이 기업과 거래하는 동안,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내내 이 소득공제로 절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임팩트 있다는 거죠. 뭐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3년 투자니까요. 예를 들면 2023년에 내가 투자합니다. 그러면 24, 25, 26 이렇게 3년 동안은 돈이 묶이겠죠. 근데 23년에 투자하면 결국 26년에 돌려받아요. 24년에 투자하면 같은 논리에서 24년에 투자했으니까 25년, 26년, 27년에 돈을 돌려받습니다. 25년에 투자하면 당연히 26년, 7년, 8년째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26년 때 다시 할 때는 23년에 투자했던 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돌아온 돈을 받아서 다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난 정말 3년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올해 투자한 게 3년 있다 돌아오고 3년 후에는 올해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린다라고 하면 벤처 투자를 물레방아 돌림으로써 내가 평생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절세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라는 거죠. 소득세율이 높은 우리 병영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된다는 개념을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려고 하면 3천만 원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3천만 원 됩니다. 5천만 원 투자하시면 소득공제가 4,400 되고요. 7천만 원 투자하면 5천만 원, 1억을 투자하면 5,900, 2억을 투자하면 8,900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건 소득공제가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럼 절세는 얼마나 되느냐? 이 소득공제에다가 자기 소득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세율이 높은 분들은 수익률조차, 이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조차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이 소득공제가 목적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투자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이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때 투자는 언제 한 것이냐라는 기준점이 내가 투자금을 입금한 날이 아니라 투자받은 회사에서 내가 투자했다라는 걸 등기해주는 날이 됩니다. 신주로 투자했으면 증자 등기를 했을 거고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만약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전환사채 발행 등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일이 우리 투자일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24년 올해 소득세를 절감한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당연히 투자도 되고 등기까지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조특법에 따라서 수입이나 비용에 대한 가공 없이 임의 조정 없이 소득공제로 절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막강하고 지속 가능한 절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면서 발급을 받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투자하면서 안에서도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벤처기업에 직접 이렇게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해서 발급받는 이런 투자 확인서도 있고요. 이건 제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조합에다가 내가 벤처기업을 직접 아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개인 투자조합에 투자를 해서 이 개인 투자조합이 이런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나는 동일한 소득공제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이런 벤처기업에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조합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 병영 원장님들이 벤처기업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인의 대표님이신데요. 4천만 원 벤처 투자하셨다라는 개념이고, 이제 법인의 대표니까 근로소득자잖아요. 근로소득자들은 이렇게 이제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로 냈기 때문에 4천만 원 투자하시고 1,100만 원 환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이런 법인의 대표 같은 근로자가 아니라 병원 원장님들처럼 내가 사업자, 사업소득을 가진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에 한해서는 최저세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처럼 얼마 투자하면 얼마 절세된다는 단순한 로직으로 접근하시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세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한세라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룰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과표가 크신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우리 병원을 담당해 주시는 세무사들과 내가 어느 정도로 벤처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좀 의견을 달라 이런 협의를 사전에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가 예를 들면 앞으로 병원을 20년 동안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은퇴 전까지, 병원을 문 닫기 전까지 경제활동하는 내내 소득세를 50% 가까이 내셔야 될 텐데 이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절세 장치와 전략을 당연히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임의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도한 것과 반감되는 효과는 혹은 더 큰 독이 돼서 날라오기도 하는데요. 경비 가공이나 매출 누락이 아니라 안전한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그냥 단순 논리로 이거 설명하기 너무 좋잖아요. 3년 이상 투자한 내용 그리고 융자가 아니고 투자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안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벤처기업을 찾아서 벤처기업에 투자하시는 방법 그래서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절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하시고 이걸 1년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례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이고 나랑 계속 거래할 기업이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투자하고 거래 기업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절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내가 우리 거래처 중에 누군가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많은 병원 원장님들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 주시는 경우를 저희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치과 미공소나 치과 원장님들 고객이 많은데요. 내가 우리는 이제 기공소 병원 내에서도 기공 업무를 직접 합니다. 혹은 우리는 우리가 이제 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이런 부자재들을 매입하거나 뭐 장비를 매입해서 직접 많은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가공을 해보기도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업 내용, 그다음에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병원에 있던 사람과 장치들을 떼어내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접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부분 특수관계자는 배제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소득공제를 제공하겠다라는 접근은 사실은 벤처 기업의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벤처 기업에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지원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특수관계자 출자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라고 이제 과세관청에서 법령을 해석해 준 적도 있고요. 막 창업한 기업들이 벤처를 받는다라고 하면 뭐 벤처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벤처를 받았다 하면 벤처 기업이 확인을 받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만에 이제 다시 벤처 기업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3년 있다 벤처 기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벤처 기업일 때 투자했던 것들이 혹시 페널티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시점에만 벤처 기업이었다라고 하면 그 벤처 기업일 때 투자한 투자금들은 소득공제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자들에게 여기 보시면 투자회사 발급 요청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준 적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과거에 재정경제부 유권 해석을 해서 특수관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자, 내가 벤처기업을 받아놓고 그 벤처기업 3년 동안에 투자활동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거는 페널티가 전혀 없다. 특수관계자, 내가 만든 법인이어도 되고, 내가 우리 가족이 만든 법인이어도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소득공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병원에서 직접 병의원들이 이제 벤처기업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고,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는 거니까 돈 들고 도망갈 일, 원금 떼일 일,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투자라는 내용에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그 병원에서 거래관계를, 그러니까 병역과 연관된 내용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하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은 법인 설립이기 때문에 등기를 내야 됩니다. 등기를 할 때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내게 되는데요. 항상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득자들을 과세관청에서 쳐다보는 가장 핵심 논리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제는 아닌데 이렇게 행위를 포장한 거 아니야? 이게 과세관청의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만들지 않고자 한다라고 하면 병의원과 동일 소재지나 집에다가 거주지를 두시는 건 사실은 유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 사업과 유관한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내가 취급하려는 게 의료기기 제조나 도소매다라고 하면 신고나 인허가를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나 소요 기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기업, 그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벤처기업을 받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벤처기업은 소위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벤처 투자 유형,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세 가지 다 심사하는 방식이나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상담을, 벤처기업을 내가 직접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해서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다만 막 사업자 등록을 내서 아직 매출이나 사업의 명확한 내용을 명시할 수 없거나,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기술의 혁신성, 기술이 있습니다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벤처기업은 혁신기업 인증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이 기술성과 사업성에서 혁신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 어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사업자 등록을 낸 법인이 아무 매출도 없고 사업 내용도 없고 기술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벤처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준비를 통해서 벤처 유형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지도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서 도와드리도록 맞는 방식을 찾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벤처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면 적게는 30일에서 많게는 45일을 소요해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벤처기업에게 투자하시고 투자한 내용에 맞는 등기를 하시고 그 등기 부분이 나온 시점에 이제 투자 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벤처를 받는 방식은 이렇게 예비 벤처 유형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크게 벤처 투자 유형, 연구 개발 유형, 혁신 성장 유형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실제로 내가 매출이 있고 뭔가 연구 개발을 할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혁신 성장 유형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제 보통은 벤처 투자 유형으로 많이 하시고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법인들이고 예를 들면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직전 4분기 연구비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 혹은 금액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성 평가를 먼저 받는 거예요. 사업성 평가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 개발 유형으로도 벤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병원 사업만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행정적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뭐 제품의 공급 라인을 확보한다거나 우리가 예를 들면 도소매업을 한다라고 해도 어디선가 물건을 띄워와야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소모품 회사에서 의료 소모품을 납품하는 우리 거래처에서 도움을 받아서 네가 예를 들면 나한테 납품했었잖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 도매법인을 만들 텐데 거기다가 좀 납품을 해줘. 내가 좋은 조건에 매입을 할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소분하거나 아니면 재가공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직접 쓰거나 거기서 우리 병원에 납품할 수 있게 모델링을 할 테니까 뭐 좀 도와줘.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시면 실제 거래 관계나 거래 내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세 감정에서 늘 예의주시하는 실질 과세라는 것에서 배움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이런 실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인적 물적 구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의미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실제로 고정비가 예를 들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발생하는데 1년에 6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법인을 운영하는데 내가 그 6천만 원 이상 어떤 절세나 시너지를 가져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큰 법인들 대부분은 사업자나 더 내서 매출을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 매출은 뭐 병원 아닌 사업자한테 우리가 분산시킬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병원 이외에 편의시설도 운영하고 주차장도 운영하고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뭐 칫솔 치약이나 의료용품, 의료 외 기구들을 취급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의료만 병원에 남기시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법인 하나 만들어서 그걸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원장님들 소득세를 50% 가까이 적용받는 소득세를 20%짜리 법인세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절세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하나를 더 내서 활용한다는 게 대부분의 우리 병원들, 이제 소득세율이 높은 병원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접근이긴 합니다. 다만 억지로 이제 이런 행정적인 비용과 절차들이 수반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법인 설립하셨다가 내가 1년에 3천만 원 본체 투자하려고 내가 직접 법인을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서 신고나 인허가를 받으시면 그렇게 해서 행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협회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시켜놔서 생산 실적 보고라든가 뭐 QR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사후 관리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 대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가 법인을 만들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병원의 협력 업체들에게 벤처를 받아서 나와 더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짜보자라고 협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가 병원의 매출이 충분하고 내가 병원에서 세금을 50% 가까이 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벤처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다 투자하시는 것으로서 투자 효과와 절세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벤처 쪽에서 소득공제가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24년에 투자했다라고 하시면 24년, 25년, 26년 중에 한 번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남의 회사에 내가 올해 내가 현금 유동성이 있는데 올해 소득세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미리 내가 투자해놓고 돈을 묶어놓고 나중에 소득공제를 나중에 받아야지,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 법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득공제는 나중에 받더라도 투자는 미리 해서, 돈이라는 게 들고 있으면 자꾸 쓰니까요. 투자는 미리 해서 소득공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자율을 속하는 과세낸도가 원칙이긴 하지만 투자자가 요청하면 투자하면 3년 중에 한 개 연도로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내가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분명 3년 중에 한 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좀 소득공제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유동성이 있을 때 그냥 미리미리 투자해 두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소득공제의 시기 변경이라는 게 가능하다. 다만 벤처기업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투자하시면 당장은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처기업 받기 전에 투자하신 건 이제 벤처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해해 본다라고 하면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려고 하는 우리 병의원 원장님들은 자기가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으로 만들고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인정이 되고요. 내가 그렇게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협력업체를 찾아서 벤처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투자하는 거 투자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 자문사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믿을 수 있는 전문 투자 자문사에 투자 자문사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 조합의 형태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벤처기업을 찾아서 투자하고 투자 효과와 투자 수익과 소득공제를 이렇게 모두 다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 자문사들이나 투자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 조합을 설립해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투자를 유치하고 그 유치한 돈으로 적격한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사실은 이 투자라는 개념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률과 안정성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딜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투자 효과와 소득공제 효과를 둘 다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벤처 투자가 우리 병의원 원장님들한테 적합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시선 파트너즈와 이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초에 벤처 투자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절세하고 싶어요라는 혹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병원 시장의 영업력이나 영향력을 좀 확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오늘 영상을 좀 남겼고요.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뿐 아니라 이런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들, 지원 사업들을 우리 기업들의 상황과 사업계획에 맞게 안내하고 전달하는 게 저희 시선 파트너즈가 가장 잘하는 업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벤처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재무 전략과 경영 전략, 투자 전략을 시선 파트너즈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병원들에서 병의원들, 특히 고소득자들이 벤처 투자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서 절세한다는 방식이 단순히 일회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 20, 30년 동안 최근에 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근로자들이 문의 주시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한 21, 2년 정도 더 근무할 것 같은데 은퇴하기 전까지 이런 벤처투자 소득공제로 투자 효과와 소득공제 효과를 좀 다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안전한 어떤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들에게 맞는 벤처투자 소득공제 전략이 무엇인지 관심을 좀 갖고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